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태그를 만듭니다. 태그 2D 평면 많이 만들 겁니다. 아주 많이요. 2D 인면 1번, 2D 인면 2번, 2D 인면 3번, 이렇게요. 4개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파일 가져오기, 임포트. 그 다음 투시도 그리기. 자, 뭐부터 맞춰야 돼요? 임포트, 즉 가져오기 명령어 쓰면 반드시 파일 형식을 먼저 맞추라고 했습니다. CAD 파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평면도부터 불러와 볼까요? 임포트, 평면도 들어왔고요. 파일, 임포트, 자, 전개도. 두 장이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한 장은 이렇게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분해할 겁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다시 한번 또 전체 선택하고 또 한번 익스플로드. 자,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하고 오른 버튼 익스플로드. 자,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하고, 자, 이번에 익스플로드가 비활성 됐죠? 자, 여기까지. 자, 비활성 될 때까지 전부 분해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한 건 감추고 필요 없는 건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워야 할 걸 지워야 되는 거죠. 필요한 거를 보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중심선 같은 경우, 자, 평면에서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기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선 중심선이 필요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끝단하고 이 위에 지붕하고, 그러니까 천장하고 바닥이 다 중심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는 필요한 겁니다. 냅두고, 칼럼 단면이죠. 단열재, 얘는 필요가 없네요. 자, 그 다음 마감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얘 마감선도 필요하네. 자요. 그 다음 퍼니처 가구 필요하고요. 해치 필요 없습니다. 냅두고, 문자 필요 없어요. 냅두고, 자, 윈드 창문이죠. 필요 없네요. 아니, 필요하죠. 자, 이렇게 감춰봤습니다.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전체 삭제. 자, 나머지 다시 켜볼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필요 없는 선들 바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중심선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간 것들은 보기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삐죽 나간 거는 필요 없어요. 사실 여기는 이거 선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죠.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바꿉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얘네들을 2D 평면으로, 그 다음에 make 그룹 하면 역시 태그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평면으로, 순서대로 인면 1번, 인면 2번, 인면 3번 이렇게 할 겁니다. 선택하고 인면 1번 make 그룹 인면 1번, 선택하고 인면 2번 make 그룹 인면 2번, 선택하고 인면 3번 make 그룹 인면 3번. make 그룹 하는 순간 그룹의 태그가 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지금 제가 얘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건 그룹이잖아요. 그룹에 태그가 있고 이 그룹 안에 이 객체들에 대한 태그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지금 그룹이죠. 그죠? 그룹이죠. 이 그룹의 태그가 존재합니다. 그룹도 객체이다 보니까 그룹도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룹의 레이어가 다르고 안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엔티티의 태그가 다른 거예요. 이걸 다 하나로 맞춰준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룹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엔티티가 있죠. 객체들이 있죠. 이 객체들의 레이어를 하나로 맞춘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그룹의 태그가 다르단 말이죠. 다른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그룹을 맞춘 거고, 2번 맞추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들이죠. 요만큼은 삭제합니다. 자, 딜리트 엔티티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아니다,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는 이해가 돼요. 그죠? 여기 이제 낮은 장들이 있으니까 일로 오면 돼요. 여기는 소파가 2개짜리입니다. 보세요. 소파가 2개짜리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2개짜리. 여긴 소파 3개짜리죠? 3개짜리. 방향 이해되시나요?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90도. 자, 다시 선택하고 원점 0도 방향 90도. 네, 방향 확인. 소파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장 기준으로. 여기 TV가 있죠? TV 기준으로. 자, 이렇게 맞춰 보시죠. 다시 한번 또 로테이트 합니다. 바닥에 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로테이트. 화살표 방향은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원점 0도 숫자로 90도. 여기서는 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명령을 주고 화살표 누르고 원점 0도 90도.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다 일어선 것까지.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이동을 할 겁니다. 보시면 선이 3개예요. 그죠? 선이 3개입니다. 하나는 중심선이고, 하나는 벽선이고, 하나는 마감선이에요. 여기 선이 3개인 이유가 그거예요. 중심선, 그 다음 벽선, 마감선. 다시 오면 여기 중심선, 벽선, 마감선. 자, 이동합니다. 자, 저는 벽선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벽선에다가 맞추면 돼요. 이렇게 벽선을 맞추는 겁니다. 마감선을 맞추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투시도를 그릴 때, 우리가 조감도, 투시도, 아이소 그릴 때 마감 무시합니다. 마감 무시하고 그리고 작업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마감 무시하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다시 움직여 볼까요?
자, 여기도 선이 3개입니다. 중심선, 벽선, 마감선. 그러니까 벽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마감선 기준 아니고 벽선 기준입니다. 여기도 선이 3개죠? 자, 두 번째인 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맞춥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얼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투시도는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소는 등각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각을 똑같게 맞춰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되 좌우에 있는 각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건 투시잖아요. 자,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이 하늘, 이 아래쪽이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얘를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평선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말이 좀 이상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에 보시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크리스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크리스가 대략 한 175 정도 될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네요. 자, 수평선은 어디에 생기냐면 사람의 눈높이에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사람의 눈높이에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눈높이에 맞추세요. 그러면 1차원적으로 실수하진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눈높이보다 그러니까 크리스보다 수평선이 위에 있죠. 카메라 이렇게 들고 찍은 거예요. 자요. 이렇게 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카메라를 밑에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눈높이와 수평선의 높이가 똑같죠. 이게 사람의 눈높이에서 카메라를 찍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높이가 대략 1500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0입니다. 대략.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일소점 투시도를 그릴 때 이 소실점의 위치를 바닥에서 1500 높이로 맞춰놓고 투시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케치업이니까 굳이 1500 높이를 맞추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상식선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투시도는 눈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을 눈높이, 즉 150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구도를 잡을 때 지금 보시면 소실점이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모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소실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일소점 투시라고 합니다. 소점이 하나 있는 투시.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버리면 어떤가요? 소실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건 이소점 투시. 그러니까 똑같은 실내라도 내가 이쪽 벽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보여주느냐 혹은 이렇게 보여주느냐,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 이소점으로 볼 거냐 일소점으로 볼 거냐, 위에서 볼 거냐 아래에서 볼 거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일소점 투시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응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처음부터 고난도의 구도를 잡으라 그러면 못 잡아요. 가장 쉬운 구도부터
연습을 해서 어려운 구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어, 이런 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연습이잖아요. 연습할 때는 기본 구도부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 구도가 잘 잡히면 그 다음에 응용 구도가 이렇게 잘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먼저 이렇게 구도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도를 한번 잡아 보시죠. 이제 벽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벽체, 그 다음에 작업 태그로 선택,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해야 되네요. 얘네들이 작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락, 잠금이죠. 오른 버튼 누르면 잠금 버튼이 있어요. 잠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수정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잠금 버튼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벽체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선이 자, 벽체 만들어진 거 자, 벽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 이 부분 여기도 똑같이 따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따낼 겁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다 올리시면 돼요. 푸시 앤 풀, 그리고 벽의 높이까지.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창문 부분입니다. 창문 부분인데, 자,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푸시 앤 풀로 올리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필요 없는 부분 선들 삭제하고, 자, 여기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요 윗부분, 여기가 이제 없어져야 될 부분이죠. 창문이 여기까지예요. 저는 창틀이 하나 지워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창문이 들어갈 자리, 즉 개구부라고 하죠. 개구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위에도 자, 이렇게 개구부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개구부를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벽체와 함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다 만들었으면 트리플 클릭, 그 다음 메이크 그룹. 항상 그룹 하셔야 돼요. 그룹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다시 또 태그를 만듭니다. 자, 3D 천장, 그리고 바닥. 여기는 천장하고 바닥, 슬랩이라고 할까요? 그냥 천장하고 바닥이요. 자, 이렇게 밑에로 놓을까요?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한 600. 네, 좋습니다. 트리플 클릭, 아니 이건 좀 이따가.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여긴 빼고 옵셋, 이렇게 옵셋 할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천정 라인에 맞춰서 옵셋을 하고, 자, 푸시 앤 풀 한번 이렇게 위로 올릴 겁니다. 자, 50, 아니 너무 작으네요. 100.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150. 자, 이렇게요.
면이 뒤집어졌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안쪽으로 제가 150을 밀어 넣겠습니다. 각각 바깥쪽으로 이렇게 150을 밀어 넣으면, 자, 어떻게 되나요? 간접 조명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간격이 1500mm입니다. 1500 이상 넘어가면 전등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40W 전기 있죠? 형광등은 길이가 1200mm. 그래서 적당히 1200짜리로 그리시면 돼요.
각도가 안 맞아요. 얘가 안 맞는 건가요? 얘가 돌아가는 방향. 조금씩 다 안 나오네요. 저기에도 끝나도 오늘 처음 해요. 개인적으로 좀 자주 이거는 맞는 거 꼭지점을 갖다 대면 여기는 꼭지점까지 맞춰. 여기 면을 갖다 대면 그 면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계곡을 잡으면 계곡을 맞아. 갖다 대면 진짜 맞춰줘. 요즘에 처음이잖아. 이때 컨트롤 키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숫자 다시 눈치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즐겨찾기 하게 되는 거예요. 캐드 명령으로 똑같아요. 라인은 L, 서클은 C, 그 다음에 아크는 A, 렉탱글은 이렇게 셀렉트는 스페이스가, 그 다음에 이게 보기전에 로테이트는 Q, S,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푸시 면이 만들어지고 나면 면이 만들어지고 나면 푸시 F를 바꾼 다음에 클릭하고 이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작업이 돼요. 보시죠. 이때 복사를 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컨트롤 누르면 어제 근데 여기가 곱하기 길게 보면 어레이가 돼요. 클릭하는 거나 더블 클릭하는 모서리까지 트리플 클릭하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할 건데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네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로그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 이제 필요한 거 지우시면 아까 구글 만들 때 기억나시죠? 늦었으니까 그런 건 안 할 거고요. 그냥 필요 없는 것만 지우시면 여기 지우기가 있죠. 지우기가 그래보시면 선택해서 지워요. 선택해서 있잖아요. 지워요. 선택해서 키보드 대기를 해줄게요. 이거 다 살아있었어요. 로테이트를 할 건데 방향을 맞추고요. 이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영도의 방향 클릭, 그 다음에 숫자를 보시고 숫자 써야 더 정확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음글이 위치해서 99도 정도고요. 다시 디스턴트 0.0도 그 다음에 방향키로 0.0도
여기 그냥 보세요. 여기 가운데 여기 있으니까 이게 벽선이고 나방선이라고 했죠? 다시 이걸 맞죠? 잘 들으니까 돌려서 그다음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잠깐만요. 그리고 잡아서 이렇게 되세요. 잡아보시죠. 1,500 이상인 데도 가는데 여기는 만들지 마세요. 네, 그건 만들지 마세요. 그냥 벽 자체를 지울게요. 일부러 안 만들고. 네? 천장 바닥 천장이? 네, 천장 바닥 어,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죠. 그 바닥은 몇 밀일까요? 우리 설계할 때 바닥 몇 밀일 거나요? 쭉 그것이 천장입니다.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층간이라 그러잖아요. 한 층하고 한 층. 그러면 이 층 높이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건물의 한 층 높이를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요? 보통 3000mm로 계산합니다. 3m요. 이해되시죠? 근데 일단 바닥은 얼마가 들어가요? 여기 바닥이 얼마일까요? 150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자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또 있겠죠. 그죠? 바닥이 있고 중간에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이 여기 나머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얼마를 줬냐면 600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전기 배선도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한 거, 캐드 시간에 설계한 걸 바탕으로 해서 표현하시면 돼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 선생님 그래서 그 작은 등은 1,500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어떤 거요? 그 등이요. 간격. 자, 이번에는 태그를 하나 만들 건데 태그 이름은 3D 몰딩으로 할 겁니다. 3D 몰딩이요. 걸레바지하고 반자 돌림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이제 얘네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천장하고 바닥만 딱 남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사각형을 그렸고요. 다시 라인도 그렸고요. 다시 또 사각형을 또 그렸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워야 되겠죠. 자, 보세요. 벽체도 지우고 천장도 지워봤습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자, 라인 여기도 자, 그리고 자, 벽체 감추고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 위에는 몰딩, 이 아래는 걸레바지. 그려야 될 선들을 쉽게 그려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렉탱글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 맞추고 36,36 또는 45,45 자,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몰딩 반자 돌림이 완성됐고요. 자, 하나 만들면 반드시 메이크 그룹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렉탱글 화살표 누르고 10,100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10,100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메이크 그룹. 그러면 나머지 하고 살펴보면 어떤가요? 바닥에 몰딩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천정에 이렇게 반자 돌림 들어간 거. 이렇게 하면 벽체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많이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 다시 또 얘네들을 켜볼까요? 이번에는 가구네요. 자, 3D 가구. 자, 이번엔 가구를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는 뭐가 필요 없냐면 천정도 필요 없고 몰딩도 필요 없고 그 다음 벽체도 필요 없고 얘네들이 지금 천정으로 안 들어갔네요. 그죠? 3D 벽체로 들어갔네요. 천장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천장을 감춰보면 얘도 천장, 얘도 천장. 다 벽체로 들어가 있네요, 얘네들이. 자, 천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야 천장에 있는 것들은 천장에 있는 것들끼리, 그 다음 벽체는 벽체들끼리, 그 다음에 얘는 인면 1번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인면 2번 감추고 3번 감추고 평면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놔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바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여기 모습이 이렇게 있죠. 따라 그리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전부 다 따라 그리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렉탱글 그 다음 서클 자, 그 다음 복사하기.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쭉 다 그대로 따라 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따라 그려 보시죠.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 번에 이렇게 모습을 만들면 되겠네요. 선을 지우고 자, 푸시 앤 풀로 한 번에 이렇게 다 끄집어내시면 돼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걸 표시하는 거죠. 손잡이를 이렇게 10mm만 이렇게 빼주시면 어떤가요? 좀 그럴싸하죠? 또는 이거 손잡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10mm 넣어도
그럴싸합니다. 저는 손잡이를 안쪽으로 다 10mm씩 넣을 겁니다. 여긴 걸레바지 부분이니까 10mm 안쪽으로.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하자고요. 가구가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렇게 딱 달라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한 1mm에서 2mm 정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을 빼는 겁니다. 옵셋 2mm. 자, 저는 2mm 줘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가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홈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홈이 만들어져야 가구가 좀 그럴싸하죠. 이게 딱 달라붙으면 나중에 표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첫 번째 가구가 끝났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옆에다가도 하나 또 그려봤습니다. 푸시앤풀로 똑같이 그리는 거죠.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안쪽으로 자, 이렇게 10mm씩. 그 다음 더블 클릭한 다음 자, 아이고, 자, 2mm 옵셋. 그리고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자, 그러면 어떤가요? 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푸시앤풀. 일단 작은 거부터 먼저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큰 건 먼저 하지 마시고 작은 것 먼저. 자, 그러면 얼추 모양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자, 더블 클릭한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뺍니다. 그리고 자, 옵셋 2mm. 그래서 선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푸시앤풀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습이 완성이 된 거죠. 자, 모습이 완성된 거 보이시죠?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위쪽 여기가 이제 TV죠. 자,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도 원이 조금 있네요. 뭐 굳이 원을 그려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있으니까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사이즈가 안 맞아요. 위치도 안 맞고.
적당히 이동하시면 돼요. 자, 나누기 4개. 그러면 복사가 안 됐네요. 다시 나누기 4개. 그러면 이렇게 약간씩 위치가 달라요. 그냥 그려려니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앤풀 이렇게 두께를 50mm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앞으로 쭉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뒤로 50mm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스크린이잖아요. 스크린을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평으로 이동하죠. 그죠?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면으로 이동하는데 화살표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자, 좌우, 상하, 그 다음 앞뒤로 나오죠. 자,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TV의 두께를 50mm로 줬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50mm보다 더 깊게는 안 될 거고, 그러니까 한 10mm 정도만 이렇게 주시면 TV의 모습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버튼들의 깊이도 마찬가지.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한 5mm, 그 다음 푸시앤풀로 자, 이렇게 튀어넣으면 뭐 대략적으로 어떤 버튼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TV는 완성됐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왼편을 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태그 3D 창문. 자, 창문 선택하고 필요 없는 건 그냥 감춰버리세요. 가구도 감추고, 자, 평면 냅두고, 인면 1번, 인면 3번, 몰딩, 렉탱글. 이제 많이 그려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창문의 두께가 나옵니다. 80, 30. 자, 푸시앤풀 80.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가운데부터 선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실리콘 선입니다.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질감도 주고, 자, 가운데로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요.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선 이동하고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질감 주고, 자, 이동하기.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뒤집어서 보시죠.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중간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 이 큰 창, 얘는 이렇게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화살표 버튼 눌러보세요. 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자, 이렇게 벽면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하고 복사.
역시 화살표 버튼 눌러서 클릭해주고, 자, 다 같이 선택하고, 지금 만들어진 위치는 여기에요. 위만큼 중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동하기. 자, 역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임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위치까지 끝났습니다. 3D 벽체를 켜놓고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문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벽체에 보시면 이렇게 또 창문이 있습니다. 자, 벽면을 감춰놓고 그 다음 바닥도 감춰볼까요? 자,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보시면 이 하단부 오른쪽 하단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부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푸시 앤 풀 역시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역시 여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으로. 자, 그나마 여기는 이제 위치를 찾았네요. 자, 렉탱글 여기부터 그려볼까요? 자, 근데 여기 여전히 여기 안 보이네요. 여전히 여기 안 보입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렉탱글. 지우고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하고 다시 렉탱글 명령을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고 유리 질감 주고. 자, 그리고 이 유리는 가운데로 이동해 줘야 되겠죠. 자, 유리와 문을 함께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렉탱글. 자, 다시 한번. 역시 여기도 역시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선을 그려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렉탱글. 보시면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다시 안 그려졌네요. 렉탱글. 네.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제 편하게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 유리 질감 주고 이동하기 함께 선택합니다. 메이크 그룹. 자, 얘가 앞쪽이니까 이 뒷면이 미드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큰 유리창이 뒷면으로 가니까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선택하고 이번엔 평면 켜볼까요? 자, 여기 위치가 아니죠? 자, 이만큼 넣어주시면, 자, 천장, 벽체, 몰딩, 가구, 인면 끄고. 그러면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자면 바로 얘예요. 10mm만 더 끄집어내세요. 푸시 앤 풀 10mm.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10mm. 그러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천장을 감춰보고 여기도 마찬가지. 푸시앤풀로 10mm만 안쪽으로. 자, 그 다음 지우개로 지우면 네, 모양 완성됐네요. 몰딩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 소파 부분만 남겨놓고 가구는 다 끝났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